네, 증시가 중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독점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로봇 섹터가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공략해드렸던 나우로보틱스 무려 53%의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27,800원의 최고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T로보틱스가 23%의 상승률, 마음AI 역시 36%의 상승률을 달성해준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9월 17일 공략해드렸던 핑거, 저희가 STO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단기간 안에 4.2%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노루페인트 역시 10%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주면서 1140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요일 밤 9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화끈한 수익 드리기 위해 화끈한 종목 가지고 화끈한 소식 가지고 화요일 밤 9시에 이 자리에 나온 증시 가중계에
뭐 리포터이자 전문가 영웅 전찬남입니다. 벌써 9월 한 달이 끝났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에 뭐 증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3,500을 돌파하려는 모습만큼이나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금은 9월 초 중순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증시와 다르게 다시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월 자체가 저는 조금 이 9월 한 달이 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증시 가중계 이 방송에서는 9월 마지막 주, 그리고 9월 마지막이잖아요. 9월 마지막이자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달에는 어떤 시장의 모습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좀 투자 방향성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추석이죠.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은 더 특별한 추석 연휴이자 연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서 뭐 송편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는요. 추석 선물 세트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내드릴 좋은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증시 가중계 시청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주도주의 회복 탄력성이 돋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조선주와 방산, 일부 개별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미국의 셧다운 우려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증시가중계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이제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여기서 더 올라갈지, 그렇죠. 아니면은 하락일지. 그냥 말 그대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오늘 그냥 쉬어가는 시장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락의 시장인지, 이게 조금 우리 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증시만으로 오늘 9월 30일 그리고 어제 9월 29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질 10월 증시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일까? 상승 끝일까? 상승 끝 하락 시작일까? 아니면은 그냥 멈춰가고 앞으로 조금 지금 쉬어가는 구간일까? 더 큰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구간일까?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나중에 조금 요 화면 지나서 제가 10월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국내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에 좀 증시는 어땠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국내 시장에서 상승 나올 만한 모멘텀이 단 한 개도, 그리고 두 개도 아니라 빵 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도 상승 나오는 종목보다도 하락 나오는 종목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승보다 하락 나오는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실제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오늘 기관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습니다. 1,310억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해줬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고작 56억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 증시가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거의 메리트가 없는, 매력이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에서는 56억을 매수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2,060억 가까이를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 자체가 이거는 오를 수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한마디로 시장이 오르려고 해도 올랐다가도 윗골이 되고 내려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 나오려고 하면은 배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0원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감했죠. 얼마로? 1,400원대요. 1,400원대. 우리가 과거에는 1,200원대만 올라가도 대한민국 망하겠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겠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시장 같은 경우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증시가 오르거나 중국 역시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만 시장은 올라서도 원 달러율도 같이 상승 나오면서 실제로 원화 가치가 조금 더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불안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국내 시장이 이렇게 조금 하락세 잘 나가던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 꺾이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요 뉴스 가운데서 3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입니다. 이놈의 미국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 그냥 0.25% 인하를 했으면은 그 뒤에는 좀 시장에 유화적인 발언만 해주면 좋겠는데 0.25%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 시장에서 이 발언 때문에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정말 약세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고평가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억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계속 연일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연일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롬 파월이 미국 주식장은 고평가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뿐만으로 이렇게 증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통화 정책을 앞으로 할 건지 이거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거야. 기준금리 인하는 하기 싫어. 왜? 인플레이션 억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기준금리 인하 후퇴설이 어떻게 보면 부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조금 다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거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입니까? 민주당 소속입니까? 당연히 공화당 소속이죠. 공화당과 그다음에 또 VS 민주당. 한마디로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공화당, 즉 여당인 공화당 쪽에서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조금 그 야당 쪽인 민주당에서 이거를 오케이 안 해주면은 말 그대로 그 미국 연방 정부의 수장인 조금 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제동이 걸립니다. 행정부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셧다운 D-1이에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조금 좀 불확실함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함이 대한민국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미국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이 셧다운이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제롬 파월의 기준금리 인하 이건 너무 섣부르다 이런 거보다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크게 처한 상황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이재명 행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약속한 3,500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540조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일단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한 미국의 대한민국 환율 조작국 피해 요거는 겨우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 3,500억 달러가 좀 5,500억 달러로 조금 더욱더 증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금 상호 간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삐그덕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견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더 넓혀져 가고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반도체든 제약바이오든 전 방위 한마디로 산업군들이 모두 조금 간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위기가 조금 가장 좀 계속 부상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화 가치가 더욱더 낮아지고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하지 못하게 조금 막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뉴스에 하나 더 없는 게 있지만은 10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또 하나 발표되는 게 있어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지난 70년 전에 6.25 한국 전쟁도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북한이 대한민국 남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치슨 라인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과 대만을 포함하냐 아니면 일본과 대만만 포함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대한민국의 지정 확대 리스크도
다시 한번 고조가 될 수 있어서 요 이슈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한국 주식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은 무조건 셀이 아닙니다. 바이,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중에 저평가인 게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수만 상승 나왔어요. 3,500 그리고 코스닥은 850. 근데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증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저평가된 주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 뭐 10,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갈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주가가 6, 7천 원에 머무른 회사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에 있는 회사나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주식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증시 가중계, 즉 한마디로 뭐 리포토이자 여러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리고 있는 저 영웅 전체남이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5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적어놨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각자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분 중에 제가 생각하건데 7분이나 6분 정도 같은 경우는 투자 원칙도 없고 그냥 앞집 0이나 옆집 철수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내동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칙 없이 매매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나름 5가지 저의 좀 투자 원칙 같은 경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도 투자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코스피에 있는 조금 거래소에 있는 좀 종목들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 이유는 코스닥은 중소기업 벤처 한마디로 코스피보다도 상장 문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코스피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회사들이 좀 더 재무도 좋고 조금 더 모멘텀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좋은 회사는 코스피에 많으니까요. 코스피 투자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뭐 10조, 20조 있는 회사 투자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투자 시드 같은 경우가 보통 뭐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이면은 보통 50만 원, 70만 원 또는 뭐 80만 원 되는 또 100만 원 넘는 삼양식품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공략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 되는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위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무가 받침이 되는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 주식 투기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수익은커녕 손실밖에 볼 수가 없고요. 손실만 계속 보다가 언젠가 하한가 맞습니다. 주식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그 회사의 주식이 상장하는 경우 시초가에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한가 나온 주식을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 시가의 갭상승 나올 거를 보고 하한가에 조금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매매하는 경우예요. 그거는 주식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기는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보시고 상한가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하는 우리 증시 가중계 영웅 전천왕과 이수호 아나운서님이 하는 증시 가중계 방송은 꼭 본방 사수했으면 좋겠다. 본방 사수하시고 이거를 만약에 시청 못한다고 하시면은 팍스경제TV 너튜브 통해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복습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 때 또 가족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실 때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흘려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듣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요. 유익한 내용 다 쉽게 알려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때든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배변 활동을 하실 때든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는 포트폴리오는 5개 미만으로 하셔라.
보통 10개 넘어가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한마디로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는 겁니다. 종목을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만 쌓이고 투자 금액만 늘어날 뿐이에요. 없는 가게 살림에.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5개 미만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진짜 수익 날 종목만 콕콕 여러분들이 좀 찝어서 그 5개 종목을 넘기지 않고 그 종목에만 계속 투자해서 수익을 내시는 현명한 투자자 및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거나 캡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되는 미국 증시 일정도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제가 다른 타 경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고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나 크게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주간 일정 같은 경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연은 총재 연설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들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걸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 고용 보고서는 말 그대로 고용률,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고용률,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견고한지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통화정책을 계획할 때 금리를 올려도 되는지 인하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받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인상할지 이런 부분도 정해지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고용보고서 나오는 날에는 특히나 주식 투자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 경제 방송은 항상 수익 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웅 전차남이 하는 증시 가중계는 항상 수익 난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손실 난 것도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방향성 한 주간에 오르지 않았으면은 방향성 역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방송하고 나서부터 이게 이때가 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어떤 저가를 찍고 쭉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재차 상승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방송을 우리가 며칠에 했죠? 9월 3일 정도 했습니다. 9월 22일에 했습니다. 9월 22일 대비해가지고 현재는 보합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합선에서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 대한전선을 말씀드리고 계속 마이너스 4%, 5% 가다가 오늘 4% 상승 나오면서 현재 보합선에서 유지하고 있어서 그냥 뭐 수익도 손실도 아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전선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공략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여기 QR코드 통해 우리 증시 가중계와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공략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를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10월에 발표될 에치스 라인,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 후퇴설과 관련한 그런 미국 주식의 고평가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상호관세 협정 해결되지 않은 이런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면서 대한전선 역시도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대외적인 악재에 따른 지수 하락으로 영웅 전차남이 소개해드린 대한전선도 하락 나오니까 공략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셔라. 그리고 얼마까지? 19,000원까지 홀딩하셔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독점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오늘의 특급 소식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 크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그쵸. 좋지 않은 모습 시장일 때는 올라가는 주식들은 어떤 주식이 있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위주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개별 종목. 뭐 좋게 이야기해서 개별 종목이고 그냥 조금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한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 아, 한마디로 네네.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냐면은 일단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이 몇 개? 8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이 몇 개? 또 8개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상한감이 상승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SK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조금 어제부터였죠. 네, 어제 월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두나무의 합병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두나무의 지분이 있었던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SK증권주들이 계속 주가가 계속 연일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실제로 좀 뭐 에머리지, KND 뭐 인더스트리 그리고 이런 게 있었고 또 오늘 한스바이오메드, 오성첨단 소재 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종목들 가운데서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이 중에서 3가지 종목만 여러분들께 왜 상승 나왔고 또 하락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한스바이오메드, 오성첨단 소재, 28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들 가운데선 상승 나온 것도 있고 하락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간단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뒤에서 차트나 또는 제가 준비한 소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스 바이오메드 볼까요? 이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ECM 스킨 부스터인 셀르디엠 출시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불황일 때도 여러분들 가장 크게 오른 섹터 같은 경우가 뭐 진단 키트며 또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도 있겠지만은 영향받지 않고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 나왔던 거는 미용기기 회사들이었어요. 뭐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스킨 부스터 셀르디엠 같은 경우가 인기가 조금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실제 이 회사의 주가 매출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계속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셀르 DM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조금 미용기기 같은 경우를 많이 산다고 해요.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미용기기 같은 거 조금 관심 있습니까? 네, 저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아나운서님 제가 혹시 네. 여쭤볼게. 혹시 저희 와이프처럼 다이소 가면은 막 앰플 막 싸그리 막 모아옵니까? 저는 올리브영에서 아, 정말 올땡에서. 열심히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저는 다이소를 와이프랑 갔는데 네, 5천 원짜리 앰플을 엄청 사오더라고요. 한 아, 6만 원치. 네, 요즘 다이소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네, 이게 네. 실제로 그 앰플을 6만 원치 사고 집에 있는 미용기기로 이렇게 씻고 나서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안 해주고. 네, 지만 예뻐 보이려고.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스킨 부스터 수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 회사가 좀 상승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공략을 해도 좋을까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실제로 다른 화장품 회사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든 코리아나라든 뭐 이런 회사라고 하면은 공략해도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 회사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최근 주가가 한 달 사이에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그리고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다가 한번 장대 음봉 나온 다음에 또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이렇게 계속 상승 나왔다가 박스권 그렸다가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개인 투자자 꼬시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추가로 상승 나올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물기둥 나왔잖아요. 물기둥. 그러다 보니까 또 상승 나왔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이것도 내일 또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장대 음봉, 물기둥 나올 거예요. 네, 이거 연휴 기간 중에 추석 연휴 때 재방송할 거예요. 네, 재방송할 건데, 네, 재방송하는 시청자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물기둥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좀 투자하실 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죠? 오성 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딱히 오늘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만으로 상승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 굿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의료용으로 쓰는 대마초 같은 경우는 굿이다. 한마디로 의료 목적으로만 대마초 같은 경우 대마초를 사용하는 거는 좀 오케이 굿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 회사 중에서 에멋 리치라는 회사가 주가가 30% 이상이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국내 회사들 중에서는 우리바이오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바이오를 비롯해서 이 오성 첨단 소재의 주가가 몇 프로? 네, 17%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오성 첨단 소재는 계속 주가가 이렇게 좀 미끄럼틀 타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미국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잠깐 상승 나왔는데 저는 이 회사 여러 시청자분들께 매수 의견 드리기보다도 매도 의견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재무가 굉장히 안 순조롭습니다. 재무도 좋지 않고 사실 이 회사가 전 주가 상승 나오는 거 본 경우는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때도 그렇고 의료용 대마 이슈로밖에 상승 나온 걸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괜히 공략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얼른 파시고 공략하실 분들은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28이라는 회사 볼게요. 우리가 상승 나온 종목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28이라는 종목을 이걸 E8라고 하더라고요. E8를 보유하신 시청자분들이나 공략하신 투자자분들은 이 회사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 팔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추가로 또 공략해야 될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잖아요. E8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170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오늘 주가가 하한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대체 E8가 어떻게 보면 170억이라는 회사, 170억이라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하한가 갈 회사인가? 하한가 갈 이슈인가 할 거예요. 볼게요. 뉴스 기사 봅시다. 네. 일단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327억이에요. 시가총액이 300억 정도인데 유상 증자를 170억 받겠대요. 이 회사 그냥 넘어가도 그냥 할 말이 없는 회사입니다. 자기 회사 같은 경우가 300억대 시가총액밖에 안 되는데 170억 이상의 투자를 받겠다고 그것도 기존 주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영웅 전체남이 지금이라도 매도하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유상증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 신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향후 주가가 올라가기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키고 싶으면 하루 빨리라도 이 회사 매도하시고요. 괜히 홀딩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주 받으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이 초록색창 토론방에 가서 이걸 가져오는데 의견들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초록색창 이 E8라는 조금 초록색창 토론방이 있어요. 그거 가봤는데 이 회사 사명을 조금 비꼬아가지고 C8라고 이야기한 경우 있어요. 네, 적어도 되나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C8라고 해가지고 비속어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건 못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건데 아무튼 좋지 않은 회사니까는 공략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한스 바이오메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이어서 오상첨단 소재도 매도 의견 드리고요. E8 역시도 매도 의견 드리면서 제가 조금 오늘 준비한 핫 이슈 종목들은 전부 다 매도 의견 드리고 그리고 팩트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텔코웨어 이거 KT 해킹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나왔었던 이 회사 있잖아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수하지 말고 매도 한번 해보자. 매도해야 된다. 그냥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나오니까는 주가 차익 매물 나올 거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말했죠. 이 기사 이때 방송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쭉 내려갔습니다. 쭉.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했던 제가 지난주에 요 텔코웨어에 대해서 매도 의견 드렸고 실제 그 지난주 방송에서 집중해서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겠어? 하고 그냥 공략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도 손실권입니다. 한마디로 영웅 전차남이 공략하지 말라고 하면은 공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고요. 근데 영웅 전차남이 하는 말 안 듣고 공략하면은 손실이라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특급 소식 종목들에 대한 투자 방향성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이걸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시 가중계 또 영웅 전차남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가 좋은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 아주 짧게 한번 가져볼 건데 어떤 거냐 사실상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예요. 인포메이션, 증시 속보 그리고 여러분들과 수익이 날 수 있는 날 가능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가 제공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 실시간 정보를 여러분들께 특급으로 배송을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를 여기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는 증시 가중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진짜 수익만 들을 겁니다.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공략하세요. 아니면 종가에 공략하세요. 그리고 종가에 공략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2, 3% 반짝 상승 나오는 그런 한마디로 눈에만 보이는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그냥 아침 9시 10분이든 10시에든 11시든 어느 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공략하세요. 100만 원치 또는 200만 원치 사세요. 이런 이유로 주가 상승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밥상 차려드리고 숟가락으로 밥 퍼드려서 여러분들 입속에 다 넣어드려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배부르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냥 진짜 내가 수익에 간절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해주세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일 밤마다 너튜브 통해서 교육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의 정석 이북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여기 대왕 QR코드 하나 나왔죠?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초록색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영웅 전차남이 보고 있는 관심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 매일 밤 7시마다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선물에 대한 교육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수익에 간절하신 시청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QR코드 통해 증시 가중계와 함께 해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특급 소식 체크해봤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우성 첨단 소재도 매도 의견, 마지막으로 이에이트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증시가 핫 이슈를 특급 배송해드리고 있고요. 또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종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차남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하신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 기본 용어부터 종목 발굴 전략까지 알찬 내용들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단독 보도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진짜 준비할 소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준비할 소식들이 너무 많았는데
진짜 이거 방송 때 뭐 소식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네. 진짜 세 가지로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네, 예, 네.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된 세 가지 뉴스로 좀 추려봤는데 이제 한 번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떤 거? 네, 이제 무비자로 한국 가자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 가까이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자 기간은 내년 지방선거 날 때까지, 6월 30일 때까지라고 해요. 2026년까지요.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조금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때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통가의 조금 매출 향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거? 요즘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유상증자. 네, 실제로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E8라는 회사는 170억 가까운 유상증자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딥노이드는 유상증자를 했지만 270억 정도 유상증자 후에 자본 잠식 위기로 인해서 이게 관리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엑시큐어 하이투른이라는 회사는 180억 경우에 유상증자까지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볼게요. 지난 주말이었죠. 불꽃 축제 이슈가 좀 있을 때, 바로 국정자원, 한마디로 국가정보관리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조금 이런 정보라든지 또는 뭐 국가 행정 자원들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시설 중 하나인 국가기관시설 중 하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로 인해서 한마디로 조금 정부 행정 장애가 정부 행정이 좀 마비가 완전히 다운됐다. 전부 다 마비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같은 경우가 울렸고요. 관심에서 주의로 또 분위기가 상한까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슈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큰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일상이 우리 해킹에 어떻게 보면 조금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개인 정보가 이미 KT에서도 뭐 해킹 소식이 있고 여러 조금 통신사, 금융사 해킹 소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되다 보니까는 사실상 우리 일상이 굉장히 뭐 누가 때려야만 위험한 게 아니죠. 우리 실제로 소중한 정보들이 이제는 조금 이게 좀 유출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이걸 보호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 단독 뉴스 말씀드렸으니까는 이제 상장사 뉴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장사 뉴스 같은 경우는 딱 어떤 거냐? 9월 말일이니까는 30일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이 있는데 알테오젠 일정을 보니까 보통주가 상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이제는 코스닥에 있는 거래소인데 요건을 갖춰가지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 이상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로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회사의 투자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는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는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특종 종목이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추석 연휴 때 이 방송 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영웅 전차남이 송편되신 여러분들께 드릴 추석 선물 세트인 추석 종목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짜잔! 일단은 추석 끝나고 나서 저는 이 종목이 30% 이상은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방위산업입니다. 요새 방위산업 섹터를 무조건 포트에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근데 단순히 현대로템이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하나라든지 뭐 S&T 모티브 그런 회사를 공략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단독 이슈에서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국가정보관리원이 불나서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불에 탔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원도 확인 안 되고 또 중국이든 외국이든 우리나라로 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 나라 국가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가려고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도 신분증도 내밀어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뭐
아무튼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 보안 이슈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크게 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방위 산업 섹터이자 모멘텀은 정보 보안 이슈로 주가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준비해봤는데 한번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이버 위협.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사이버 위협의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보면 되고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이겁니다. CTX.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가 있고 그냥 핵심 기술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외 다른 기술들도 많이 보유한 회사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단독 뉴스 중에서 국정자원 화재의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간심해서 주의로 격상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지금은 롯데카드, KT, SKT 소액결제 해킹, 롯데카드 해킹, 그리고 비플페이 해킹, 그다음에 어떤 거 있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요즘에 이 해킹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 입었다는 뉴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안 이슈, 보안 테마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CEO가 다 출석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비플페이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거 우리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역시나 3,000명이 피해 발생했다고 하지. 롯데카드, 역시 저도 롯데카드 쓰는데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우리 정보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해킹당해가지고 중국인이 우리의 정보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애들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보안 섹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안 올라가면 이상한 시국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가 어떤 회사다? 보안 회사입니다. 보안 회사. 이렇게 수많은 보안 회사들 중에서 여기 제가 가렸어요. 이 회사예요. 현재 주가는 8,800원밖에 안 하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KT 해킹 이슈에도 주가가 10%나 상승 나왔었던 회사고 롯데카드 이슈에도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회사고요. 7% 상승 나와서. 그리고 이 회사가 대박입니다. 미국 특허청에 보안 기술을 등록해서 주가가 23%나 상승 나왔어요. 롯데카드 롯데카드 해킹 이슈로도 상승, KT 해킹 이슈로도 상승. 미국 특허청에 이 회사의 기술을 등록해가지고도 주가가 30% 상승. 어마무시한 회사죠. 왜? 이 회사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 회사는 단순히 이 뉴스는 건너뛸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왔냐면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요 기술을 보유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갔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의 보안 안전 시스템 점검 최대한 빨리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 주가가 30% 가겠습니까? 30%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30%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정보 보안의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도 35억 7억 7천 달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8,800원인데 앞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밖에 없다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도 최근에 24% 전년 대비 매출액의 24%나 되는 매출 계약도 이뤄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사이버 보안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해킹 이슈가 대한민국이 그냥 중국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아무튼 이 중국이든 북한의 해킹으로 인해서 위기에 있는데도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당장 공략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이 회사 최고 주가가 올라갈 때 10,000원 넘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8,800원이고요. 저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보유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요 기술로 인해서 최소한 목표가 13,000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세요. 게시판 링크 나오면 클릭해서 함께 하시면은 이 회사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추석 선물이니까는 꼭 놓치지 말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